안녕하세요. 네, 7월 23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봇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로봇주들 전체가 14% 정도 급등을 했고요.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로봇주의 상승을 이끌고 있죠. 로보티즈, SPG 등등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로봇주들의 급등이 그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극단적인 쏠림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수급 불균형, 그로 인한 시장의 왜곡 상태, 최근에 시장이 급락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오로지 수급적인 어떤 요인이 가장 크게 차지를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로봇주의 하락폭이 가장 큰 대표적인 종목군이었습니다. 로봇주 전체의 평균 하락률이 제가 집계를 해본 바에 따르면 올해 고점 대비 제가 집계하고 있는, 제가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의 평균 하락률이 70%가 넘었습니다. 평균 하락률이. 그러다가 이틀 동안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그동안 극단적인 쏠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극단적인 쏠림, 두 종목의 거래가 압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 매수 자체가 사라져 버렸죠. 소멸되어 버렸고 말라버렸습니다. 매물들도 계속해서 정리가 됐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로봇주의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물론 단편적인 재료에 의한 어떤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시장 내에 말라버렸던 수급 구조,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까? 로봇주가. 로봇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 전체적으로 아침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게 붙었죠. 장중에 오전에 하이닉스가 8% 정도, 플러스 8%, 삼성전자가 플러스 5%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장막판에 하이닉스가 급락하고 삼성전자도 급락하고 하이닉스는 종가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로봇주들이 아침부터 강하게 붙었고, 아침 동시호가에 강하게 붙어주고 나서 조금 밀리는 척 했었죠. 그러다가 오후 들어서 상승세가 좀 더 강화됐습니다만은, 장막판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 부분을 반납하는 과정,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선제적으로 빠졌고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면서 로봇주들도 일부 상승 부분을 반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로봇주들의 상승폭은 컸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을 보면 로봇주가 14% 정도 상승했고요. 나머지 고만고만하죠. 근데 어쨌든 로봇주들의 강한 임팩트 있는 움직임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 현재 시장의 상승을,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까?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7월 달 전체적으로 보면, 7월 1일부터 계속 시장은 좋지 않았잖아요. 전체적으로 흘러내리는 상황 속에서 로봇주의 반전이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한 대형 IT도 지수보다 좀 느린 편이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반도체는 어제 좀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주의 강한 어떤 움직임들, 이 부분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지난 7월 16일부터 보면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6%, 4%, 6%, 5%, 4%, 5%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 하락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했었죠. 그에 반해서 로봇주들도 타격을 받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SPG 세 종목입니다. 세 종목을 그냥 비교해 보면,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급락하는 상황 속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빠졌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비해서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가장 먼저 움직였고, 장중에 15% 이상 상승했고, 로보티즈는 한 12% 정도 올랐었습니다. SPG는 움직임이 좀 작았었고요. 그러다가 화요일 날 애프터마켓에서 또다시 급등했고, 어제 아침에 이제 개장하면서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상승을 했죠. 5%, 8% 정도 상승했고, 그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5% 이상 상승했습니다만은 대부분 반납했죠. 두 종목의 하락이.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쉬어가는 반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 종가상으로 16%, 로보티즈가 11%, SPG는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보면 매물이 없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로봇주들은 외국인과 국내 기관이 꾸준히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압도적인 거래에 비교한다면 크진 않겠지만, 개인들이 작년 연말부터 올 1월 달 초까지 고점 부근에서 공격적으로 들어왔다가 지금 다 물려버린 상태잖아요. 근데 최근에
로봇주들을 누가 사고 있느냐. 국내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꾸역꾸역 뭐 공격적으로 사가는 건 아니지만 꾸역꾸역 받아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개인들은 많이 정리가 된 상태죠. 이미 작년에.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보티즈는 개인들의 접근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고요. SP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로봇주들이 어제 급격한 어떤 강한 반전을 보였던, 이틀 동안 반전이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는 물건이 없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작은 이슈만 나와도 시세는 급반전할 수 있다는 것을 로봇주들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로봇주들의 움직임이 다른 종목으로 확산되고 확대될 수 있을까? 아직은 그 힘은 부족합니다. 그 힘이 부족한 이유는 일단 시가총액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죠. 볼까요? 지난 5월달, 5월 8일, 5월 11일부터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5월 18일 기준으로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이 15조였습니다. 로보티즈가 4조 9천억이었고요. 현대모백스가 4조 2천억, SPG가 3조. 그러던 게 어제 기준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9조 2천억, 로보티즈가 3조 2천억, 그리고 SPG는 보이지도 않고요. 현대모백스가 2조 1천억. SPG는 더 많이 빠졌죠. SPG가 일단 지금 안 보이네요. 여기 있네요. 1조 8천억. 이들 종목들이 지난 올해 들어서 로봇주들을 보면 평균 하락률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올해 최고가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제일 많이 빠진 게 하이젠 R&M, 액트론, 유로메카, 해승, 에어로 로보틱스, 유진로보, 로보로보 뭐 이렇게 하락률 순인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평균 하락률이 고점 대비 하락률이 60%예요. 이틀 전 대비, 급등하기 전 대비해서 평균 하락률이 70%에 해당됩니다. 사실 급락한 거잖아요, 완전히. 이들 종목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일단 첫 번째, 낙폭 과다. 두 번째, 매물 공백. 그리고 재료 발생.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거래대금 비중이 거의 70% 이상 넘어가다가 어제는 아침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래가 강하게 붙어지면서 거래가 비중이 좀 높게 시작했습니다. 그저께보다는. 그렇지만 어제 평균적으로 계속해서 제가 장중에 30분, 1시간 단위로 계속 체크를 했는데 50%대 초반까지 이제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거래 비중이 좀 낮아지고 두 종목의 변동성이 좀 축소되고, 두 종목의 변동성이 커지면 다른 종목 볼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제일 좋은 회사 두 개가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것만 매매하면 되는 거니까. 다른 건 종목도 아닌 주식도 아닌 거죠. 근데 그 두 종목의 변동성이 좀 축소되고 장중의 움직임의 등락폭이 줄어들게 되면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매매하기가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단일 종목 ETF, 레버리지, 인버서 둘 다 변동성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거래 비중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집중됐던 매기가 다른 데로 분산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히 분산될 만한, 이동할 만한 어떤 모멘텀이 전혀 없었죠. 근데 그동안 시황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작은 이슈라도 발생하게 될 때 시세를 자극할 만한 요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작은 매수만 유입되더라도 시세의 급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게 이제 로봇주한테 나타난 거고요. 이 부분이 다른 쪽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아직은 어려워 보입니다. 아직은. 그리고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급등했잖아요, 로봇주. 오늘 아침에 어떻게 될까요? 로봇주에 대한 매물들이 막 출회될 거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특히나 만약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냥 막 쏟아질 겁니다. 근데 쏟아질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은 쏟아지는 매물의 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아마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밀리는 상황에서 최근에 종목들 움직일 때 오늘 급등하면 그 다음날 급락하면서 다 반납해버리잖아요. 이런 현상이 오늘 나타날 것인가? 만약에 그런 현상이 오늘 나타나지 않고 적절하게 아주 균형을 잡으면서 소폭 조정을 받아준다면 아주 좋은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거래 비중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된다면 시장 전체의 반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아주 작은 고리는 로봇주에서 찾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제 시장에서 나타난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조금 저하되는 양상들. 아침에 강하게 붙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전에
이전에 나타났던 그 시세 흐름을 감안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침에 붙었다가 더 붙어버려야죠. 훨씬 더 붙어버리면서 두 종목이 막 10% 플러스 10% 이상씩 나오면서 뭐 거래가 완전히 쏠려버리고 나머지 종목들 거래도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기대감을 어제 아침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종목이 계속 막히는 현상들이 나타났죠. 삼성전자 플러스 5%,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플러스 8%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억눌리는 현상들. 왜 그럴까? 어제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도권을 현재 누가 쥐고 있나요? 개인들이 쥐고 있거든요. 개인들이 쥐고 있는데 개인들이 지금 현재 물려버린 상태잖아요. 엄청나게 샀다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회복되면 계속 회복되는 시세에서 팔고 싶어요. 그리고 어제 아침에 삼성전자 플러스 5%, SK 하이닉스 플러스 8%에서 계속 팔았는데 종가 어떻게 됐나요? 오후 들어서 확 밀려버렸잖아요. 잘 판게되는 거죠. 잘 판게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또 올라오게 되면 또 팔게 됩니다. 오늘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침에 마이너스 나오게 되면 어제 판 사람들이 사러 들어오겠죠, 또. 저가에서 사러 들어오면서 또 시세가 추가적인 어떤 하락을 주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변동성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죠. 상단에서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매도 욕구는 더 확대되고, 밑에서 방어하려고 사러 들어오는 사람들은 생기니까, 지금 원달러율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1477원이에요. 환율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은 주식을 어떻게 될까요? 사러 들어오죠.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사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뭐 때문에 산다고요? 원달러 환율 때문에 사는 겁니다. 환율이 밀리니까요. 자, 환율이 하락하고 외국인의 매수가 생겨나는 이 과정 속에서 안정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저가 매수세는 확보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동안 매도 일변도였던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사게 되는 상황. 거기다가 개인들이 어제 팔고 밀려버렸으니까 올라오면 또다시 올라오면 팔아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변동성을 계속 줄여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고 거래 비중을 줄이게 되는, 집중적으로 쏠렸던 거래를 완화시켜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어제 그제 로봇주들의 강한 움직임을 보여준 상태.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근데 어제 나타난 시장의 흐름, 반도체 소부장이 탈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소부장들 중에서 전공정 쪽의 그 장비 업체들, PSK, 원익 IPS, 유진테크, VEM, KC텍 이런 종목들은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그런 흐름들을 보였던 종목이거든요. 얘네들이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돌려주는 구간에서도 밀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더니 어제도 반도체 소부장이 아침부터 집단적으로 붙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려버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 종목들 중심으로 전공정 쪽에서. 그러면서 후공정이나 뭐 여타 할 것 없이 대체적으로 다 밀려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로봇주들도 같이 연동돼서 사실 상승 부분을 대부분 다 반납하는 상황까지 가야 되는데, 그나마 로봇주들은 좀 버텨주더라 일단은. 그리고 지금 어제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차 캐전 끝났다. 이미 끝난 상황이거든요. 반대로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반응을 하진 않죠. 그래서 어제 아침에 전체적으로 돌려주는 구간에서도 2차전지 종목들은 움직임이 크진 않았습니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오후에 전체적으로 반납하는 구간에서도 반납폭도 크진 않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LG 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를 좀 잘 봐야 된다. 두 종목은 지금 이미 이제 실적이 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턴이 되고 있는 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아직 시장에서 반응은 없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완화되고 줄어들고 변동성 축소되고 거래가 줄어들게 되면 시장에서 다른 대안들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런데 로봇주가 그 역할을 하기에는 로봇주 전체의 볼륨이 아직은 너무 작습니다. 아직은 너무 작기 때문에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종목이 어디 있을까? 근데 반도체 소부장도 볼륨이 많이 커졌는데 어제 좀 탈락하는 양상들. 그에 반해서 어제는 에너지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잖아. 전력 설비부터 시작해서 어제는 원전들도 움직였고 태양광 풍력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고, 이쪽은 또 볼륨들이 괜찮잖아요. 이런 쪽에서 볼륨 큰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대신해서 반응을 해주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면 시장 완전히 반전하게 되겠죠. 그 시발점은 로봇주가 된 거고요. 오늘은 로봇주들 밀리겠지만 밀릴 때 최근에 뭐 삼천당 제약처럼 뭐 재료 때문에 상한가 갔다가 그다음에 하한가 가고 어제도 빠졌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꽝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오늘 로봇주들이 그 정도의 급락이 아니라 적절하게 좀 빠져주는 수준에서 시세가 좀 완만해진다면 이 반전의 신호로 해석해도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시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거의 끝자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거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거래가 한 50% 이하, 두 종목의 거래 비중이 한 45% 정도까지만 떨어져 준다면 시장 굉장히 탄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수고하십시오.